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경리나라 공식 서비스 파트너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돈 관리입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바로 회사의 돈 관리, 다시 말해서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미수와 미지급금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또 경리나라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돈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리가 경영관리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전 이것을 미수, 미지급이라고 쓰긴 하는데 저는 이것을 자금관리라고 읽고 있습니다. 네, 일단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매출이 올라가야 됩니다. 매출이 가장 중요하죠. 또 이런 매출을 올리려면 영업활동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영업에 신경을 쓰시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영업만 신경 쓰시고 그 영업의 대가인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대로 신경 안 쓰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일은 많이 하는데 통장에 항상 돈이 없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네. 돈 못 받을 거면 영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받아야 내 돈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할지, 그 중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를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돈을 주고받는 거래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업무량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한 내역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청구를 못 합니다.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내가 모르는데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를 못 하잖아요. 상대방이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금에 대한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지급명령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없으면 이런 법적 조치도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시도 단계에서 포기하세요. 이 미수금이 말 그대로 아직 못 받은 돈일지 아니면 영원히 못 받는 돈이 될지는 이 자금 관리를 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영업을 열심히 해서 회사 매출이 올라가면 매출만 올라가나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 매출에 상응하는 원재료비, 인건비, 추가적인 설비, 이런 제조 원가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또 가끔 큰 계약권 물고 오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계약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판매 단가랑 우리 제조 단가 차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자칫하면 흑자도산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자금 관리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정말 회사가 힘들어집니다. 혹시 주임님 지난주 화요일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보통 세무사무실에서 법인 결산을 언제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죠. 월결산이나 분기결산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1년에 한 번이에요. 일반적으로 세무사무실에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파악하는 시점이 이 회사의 결산 시점이에요. 한 해가 지나서 하죠. 그것도 전년도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주임님은 은행 가서 CD기에서 돈 인출하실 때 거기에다가 메모 적으시나요? 안 적으시죠? 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지난주에 현금을 뺐는지를 기록을 안 해놓으면 이게 현금을 왜 뺐는지, 또 어디서 이걸 어떻게 썼는지 다음 달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물론 통장 메모에다가 7글자로 함축해서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는 회사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한 내역이 뭐 자금 관리다라고 하면 관리라고 할 수는 있어요. 회사의 내부 자금 관리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리한 자료로 회사 자금 관리 하시겠다?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거는 자금 관리를 안 하겠다는 말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리하는 걸 관리가 안 되죠. 네. 자금 관리는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아니면 일주일 단위, 그것도 어려우면 최소 한 달 단위로는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세무 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세무사무실에서 보통 결산기에 전년도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고서 자금 흐름을 파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전년도에 3천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다. 그런데 이 출금 내역을 뭐 대표님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르고 통장에 메모도 없어요. 뭐 이런 경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 이것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출처를 모르니까 이것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가져갔다고 봅니다. 바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사장님이 가져간 돈은 없는데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가지급금이 늘어나 있다. 또 이게 회수가 안 되면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이 되죠. 그럼 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개인은 소득세 각각 내야 돼. 상여 처분이 안 됐어도 회사에 가지급금이 쌓여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일이 많죠. 네, 지금 가지급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자세한 건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정작 대표님은 가져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에는 가져간 걸로 되어 있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보통 세금 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못한 매입 금액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와서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상대방에서 나 결산 끝났어, 배째,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네. 통장이랑 전표들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있으면 발생을 안 했을 문제가 이런 관리의 부재로 생기게 됩니다. 거래 건수가 몇 건 안 되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래처가 한두 개밖에 없는 회사가 존재할까요? 네.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금을 관리해야 될 양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처음부터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또 일은 많아지는데 이걸 전담해서 처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기존에 관리를 하던 실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죠. 자금 관리에 적합한 도구가 있으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경리나라 쓰시면 됩니다. 보통 엑셀을 활용해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관리하는 방법에 표준화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자금 관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엑셀 파일 보면은 회사별로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무자 본인만 알아보는 양식을 쓰거나 인수인계 받은 엑셀 수식을 잘못 건드렸거나 아니면 날려먹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경리나라에서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이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에 매칭해서 이 미수나 미지급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직관적으로 좀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직한 회사가 경리나라를 쓰고 있다. 자금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인수인계 자체도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경리나라를 관리하는 회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실무자분들이 이 업무 환경이 좋아지겠죠. 네, 일단 경리나라에서 어떻게 전표와 통장 내역을 매칭시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나라는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같은 증빙을 수집하고 통장 입출금 내역도 수집을 합니다. 여기 매출 매입란을 확인해 보시면 수집해온 전표들이 보이실 겁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매입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네. 매출 전표나 매입 전표
여기 모두 여기서 입력할 거는 용도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내가 이거 어떤 건지 매출 이렇게 잡아주면 회계 처리가 끝납니다. 네. 회계를 공부하신 실무자분들이시라면 보통 거래는 차변과 대변 양쪽에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회계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자금 관리를 경리날을 안 쓰고 더존이나 세무사랑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원 발생했고 돈은 아직 못 받았다면 대변의 매출, 차변의 예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를 200만원에 사왔다. 그리고 돈은 아직 안 줬다. 그렇다면 차변의 원재료 200, 대변의 예상 매입금 200 이렇게 분기를 하셨을 거예요. 또 위 매출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예상 매출금, 그리고 차변의 예상 매입금, 대변의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미수나 미지급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경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이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관련된 증빙을 발행했을 것이고, 이 매출에 대한 돈은 나중에 받을 거야, 미수,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란에 이 증빙이 발행된 이유가 무엇인지만 기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매출이라고 용도를 기록을 했죠. 매입도 같은 논리로 대금은 나중에 줄 거야, 미지급, 이렇게 가정하고 증빙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다 하는 용도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생략해서 수집된 내역이 보이시죠? 여기 내용에 매입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쪽으로 가셔서 입금 내역 수납 확인, 출금 내역 지급 확인을 각각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입금 내역 수납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입금 내역 수납 확인을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칠져 있죠?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유로 돈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이 선택란이 뜹니다. 이 예시대로 지금 클릭한 이 입금 내역이 매출 대금이 들어온 것이면 이 매출 대금 수금, 이것을 클릭합니다. 자, 같은 금액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같은 금액을 클릭하고 저장, 좌측 네모칸 클릭하는 거, 요거 해주시면 미수 관리가 끝나신 겁니다. 네, 출금 내역 지급 확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날짜는 미리 설정해놨고요. 매입 대금 지급, 그리고 세금계에서 동일한 금액이 보이니까 얘를 두고 저장. 네, 이렇게 하면 매입 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관리가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조금 전에 처리한 미수금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부분을 누르시고요. 영업보고서의 세금계산서, 그리고 하단 부분에 미수금 현황 부분을 눌러주십시오.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처리한 업체가 미래상사죠. 이 미래상사에 대한 내역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미수금 관리가 끝납니다. 미지급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지급 현황, 그리고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대한물류에 대한 우리 미지급금 관리 내역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러면 미수금, 미지급금 관리가 모두 끝나시는 겁니다. 좀 전에 경리나라에서 회계 처리할 때 몇 가지 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계 한쪽을 무조건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설정해 놓고 눈에 안 보이게 해 놓는 것, 이거 하나로 이렇게 쉽게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을 줄은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언뜻 보면 이 가계부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복식부기 원리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용도 설정이나 이렇게 계좌에서 수납 확인, 그리고 지급 확인 같이 몇 가지 기록할 것들만 제대로 해놓으면 손익은 물론이고 이렇게 미수, 미지급까지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 격리나라를 설치했는데 아직 이런 작은 관리는 못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